매립장에 묻어버리던 쓰레기를 대체 연료처럼 활용하는 시설이 전국 두 번째로 대구에 들어섭니다. 아파트 하자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LH가 하자 보수에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구미 5공단 분양가가 너무 높습니다. 높은 분양가 때문에 기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구 한의대가 화장품 대학을 설립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하자 때문에 고통을 받아오다가 결국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한 LH가 배상 금액이 너무 많다며 항소를 제기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LH가 지은 762세대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장마철이 아닌데도 습기가 가득합니다. 콘크리트에서 새어나오는 물 때문에 천장 곳곳에는 종유석 마냥 긴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차량 부식이나 변색이 우려돼 주차장은 텅 비었고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하는 차에는 비닐막을 씌워놨습니다. 2001년 공공임대 때부터 이런 하자가 발생했지만 LH는 물바지관만 천장에 어지러이 설치했을 뿐입니다. 이 주장 이런 집에 못 살겠다 해서 이사간 주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주택공사에서는 지금도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분양 전환 뒤에도 주민들은 하자 보수 민원을 넣었지만 LH 측이 들어주지 않자 201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는 분양 전환된 임대 아파트에는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013년 1심에서 법원은 하자 보수 비용 14억여 원을 주민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LH는 이번엔 지하주차장 누수를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액에 대해서 판단이 조금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견이 있어서 한번 재심을 이심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걸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가 최근 5년 동안 공급한 아파트 32만 세대 가운데 하자 발생이 6만 9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를 다 해가지고 분양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시간만 때우다가 분양 전환해버리니까 이거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또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정부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아파트도 LH가 가장 많은 데다 하자 보수마저 인색해 공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 땅에 매립하던 쓰레기를 대체 연료처럼 활용하는 시설이 대구에 들어섭니다. 생활 쓰레기를 태워서 증기와 온수를 얻은 뒤 공장과 아파트에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어지고 있는 대구 그린 에너지 센터를 김철우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방천리 매립장 앞에 거대한 공장 같은 건물에서 마무리 공정이 한창입니다. 몇 달째 시험 가동하고 있는 설비는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 쓰레기를 에너지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기에 넣으면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나뉩니다. 철은 자력 선별기, 비철은 비철 금속 선별기에서 걸러지고 최종 고발열량의 폐기물은 SRF, 즉 연료를 만들어서 연소 후에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대구시의 하루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950톤. 이 가운데 600톤이 이곳으로 들어와 SRF, 즉 고형 연료로 쓰입니다. 쓰레기를 태워 발생한 연로, 대운물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고 뜨거운 전기는 비산 염색단지와 서대구공단으로 공급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온수와 전기는 비산 염색공단을 비롯한 아파트 단지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연간 110억 정도의 매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2,100억 원의 시설비 가운데 민간 투자 1,300억 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수익으로 15년 동안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SRF 시설이 오는 7월부터 정상 가동되면 한계에 다다른 매립장 수명도 19년 이상 늘릴 수 있어 환경도 지키고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명사심리로 유명한 경북 동해안의 백사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축구장 10배 이상의 면적이 해안 침식으로 유실됐는데 전국적으로도 경북 지역이 그중에서도 포항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대 피서지인 포항 월포해 수욕장. 고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졌던 백사장은 수년 전부터 상당 부분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마다 피서철이 임박하면 자갈밭에 모래를 집어넣어 백사장 정비 작업을 한 후에야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데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여름 되면 피서객들이, 전국의 피서객들이 다 오는데 너무 침식이 돼가 자갈 뿐이니까 참 보기에 많이 안 좋죠. 경상북도가 지난해 연안 39곳을 선정해 침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에만 축구장 10배가 넘는 면적 25톤 덤프트럭 7천여 대분이 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울진에 걸쳐 백사장이 줄지 않은 곳은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포항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침식 위험으로 분류되는 CD 등급이 전체의 80%를 웃돌아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이렇게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는 건 항만과 방파제, 관광용 친수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해류와 모래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해안 침식의 원인이 무리한 항만 개발로 드러난 이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마리나항 개발이나 항만 개발들도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 전문가들은 연안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경우 앞으로는 연안 침식 등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분석해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무소속 유승민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15분가량 만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 의장이 신당 추진을 위한 결사체로 출범할 새 한국의 비전에 유승민 의원이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새 한국의 비전에는 친유승민계로 불리는 권은희, 조혜진 의원도 합류할 예정이어서 유 의원도 새누리당 복당이 무산될 경우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의장과 유 의원 모두 만남에 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인 25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 비용을 득표수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김부겸 당선인은 한 표를 얻는데 1,925원을 써서 한 표를 얻는 데 쓴 돈이 가장 적었습니다. 유승민 의원 2,046원, 최경환 의원도 2,175원으로 다른 당선인보다 돈을 적게 썼는데 대구의 당선인들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가장 적은 2,912원을 써서 한 표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경상북도와 대구 한의대가 경산의 뷰티 산업을 키우기 위해 중국 상하이를 다녀왔는데요. 국내 최초의 화장품 대학 설립이 가시화되고 중국인 2,000명이 지역을 방문하는 등 관련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장품 학과를 개설한 대구 한의대학교. 최근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에서도 화장품 제약 분야 선도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양리와 피부 미용, 소재 등의 제약과 화장품 공학, 디자인 분야를 더해 화장품 단과 대학으로 조성해 내년부터 첫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 인프라와 그다음에 그 현장 실무형 그 교육 시스템과 R&D 특구에 입주 예정인 기업의 취업과 연계되는 입체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화장품 단과대학은 경상북도가 오는 2019년 완공할 예정인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 K-뷰티 전용 화장품 특화단지와 연계해 K-뷰티 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한 중국 신생활그룹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고 오는 10월에는 중국인 직원 2,000명을 대구 한의대에 보내 교육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2만 명이 다녀갈 계획입니다. 인프라 확충과 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경산 지역을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입주를 확정지은 기업체는 30여 곳. 경산 K-뷰티 산업이 내수와 관광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는 국립한국문학관 대구유치 추진위원회와 한국문학관이 들어설 장소로 두류 정수장이 접근성이나 문화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우리문학 등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는 복합시설로 문체부는 다음 달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2019년까지 440억 원가량을 들여 사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구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구미국가 5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이 높은 분양가 때문에 기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 구미시와 개발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산동면과 해평면 930여만 제곱미터의 터에 조성되고 있는 구미국가 5산업단지. 오는 8월 산업용지 분양을 앞두고 투자 상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입주하겠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3.3제곱미터당 86만 원인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실제 구미와 인접한 김천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3.3제곱미터에 36만 원으로 구미 국가 5산단 분양가의 40% 수준입니다. 구미 5공단의 조성 원가가 높지만 투자를 하기에는 분양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구미시는 개발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분양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부정적입니다. 그동안의 보상기간 장기화로 해당 지역의 집가가 대폭 상승됨에 따라 가격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조성원가를 인하하기에 활용성이 낮은 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여 분양가격을 낮추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구미국가 4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등에서 분양가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 만큼 경제계, 정치권과 함께 분양가 인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하공단 때도 62만 원 하던 분양가를 49만 원, 21% 인하한 사례도 있고요. 다 다른 공단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우리 수공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분양가 인하를 둘러싸고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구미경제 제도역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구미국가 5산업단지 분양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구미시 공무원 노조는 오늘 오후 남유진 구미시장 GTS 노조와 3자 만남의 자리를 갖고 내일부터 GTS 노조가 시청 앞 시위를 일주일에 2번, 시위 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 공무원 노조는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 도급업체인 GTS 노조원들의 시위와 확성기 소리로 업무 지장은 물론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오늘 오전 구미시청 정문 앞에서 GTS 노조 시위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대구의 한 건설사 사장 살해 사건의 현장 검증이 오늘 군위군 야산에서 진행됐습니다. 피의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천시와 맞닿아 있는 군위군의 한 야산. 숨진 사장과 같은 회사의 전무 44살 조모 씨가 등장합니다. 승용차 트렁크에서 마네킹을 꺼내 야산 밑으로 끌고 간 뒤 안매장하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경찰은 조 씨가 지난 8일 저녁 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사장 48살 김모 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아침 이 야산에서 김 씨의 옷을 벗긴 뒤 안매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나서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유족들인데 제일 미안합니다. 경찰은 조 씨가 경찰 수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사장에게 도움을 호소했지만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인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에서 범행 시점에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정황이 확인되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살해 동기와 관련되는지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영천시 화산면 대구 포항 고속도로에서 대구 방향으로 가던 25톤 트럭이 넘어지면서 실려있던 유연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32살 권모 씨가 다쳤고 유연탄 제거가 늦어지면서 3시간가량 대구 방면 1, 2차로가 통제돼 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있던 쇳조각을 보고 급하게 운전대를 돌렸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 20분쯤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현장인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안주머니에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한 53살 배모 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어제 열린 2016 미스코리아 대구 지역 선발대회에서 미스대구 쉬메릭 진의 계명대 미국학과 3학년 김민정 씨가 뽑혔습니다. 미스대구 선에는 박보경, 미의 최유리, 특별상의 도윤교 씨가 선정돼 오는 7월 본선대회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미스코리아 대구대회 입상자들은 오늘 대구문화방송을 방문해 특별 전시장 M가와 방송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불교 환경연대 스님들이 4대강 살리기 100일 수행길에 나섰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지난달부터 영산강과 금강을 따라 걸은 데 이어 지난 5일부터는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서부터 상류로 올라가며 수행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